안녕하세요. 수업은 요 화면으로 나갈 거고, 여기에 필기한 내용은 그 카톡이랑 별리사스쿨 홈페이지랑 JHJ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책하고 여기하고 페이지 수가 일부 다를 수도 있는데 내용은 똑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업은 오늘 개정법 정리하고 내일 법령 예제 문제와 최신 판례 정리할 겁니다. 판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은 개정법 정도만 체크하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정리 교재는 개정법 내용, 그 다음에 법령 예제 문제,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그 다음에 월말 모의고사를 집어넣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마지막에 한 번 더 연습하시라고 핸드북 사이즈로 나올 거고요. 막판 정리용으로 준비했습니다. 2021년 법률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개정법 특강에서 이미 했었던 내용이고 중요 내용 위주로 잡아드릴게요. 1차용으로 그 장난치는 부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개정법 특강에서 했던 순서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 여기는 그 시행일자 순서가 아니라 개정일자 순서로 해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8월 17일 개정. 그리고 당연히 내년에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는 그 4월 22일 시행법은 뺐습니다. 그거는 1차 합격하시고 2차 하실 때 또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내년 2차 강의에서 다 잡아드릴 거니까. 직권보정 범위 제한.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이 직권보정이라는 게 이거 시험 문제 첫 번째 나올 게 직권보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허 결정할 때마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월말 모의고사나 조문특강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었다. 직권보정의 처분의 주체는 심사관님입니다. 심사관은 특허 결정할 때 직권보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껴넣기로 또 들어가요. 직권보정은 명도만이 아니라 요약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명수, 도면, 요약서. 그리고 직권보정사항은 이 명수, 도면, 요약서 중에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 명백히 잘못된 기재된 내용이라는 것은 만약에 출원인한테 수정하라고 지시하면 이렇게 수정해야겠지라고 예측되는 사항, 그거를 명백히 잘못된 기재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직권보정사항을 특허 결정할 때 통지를 해주고요. 출원인은 만약에 이 직권보정사항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의견서를 제출해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특허 등록 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특허 좀 받나부터 3개월 동안 설정 좀 빠른 날 그때까지 의견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건 뭐 79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 전 뭐 이렇게도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조문특강 이런 데서 말씀드렸었는데 직권보정사항을 여러 군데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건드고 저기도 건드고 저기도 건드고 그랬을 때 일부만도 거부할 수 있다. 이걸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일부만 처리하는 것들 특허청에서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런 거 법률 있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있습니다. 일부만 거부하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일단 지금까지의 중요 시험 포인트였었는데 거기서 하나 더 생긴 것이 얘는 좀 의견서를 안 낸 거야. 의견서를 냈으면 얘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의견서를 안 내고 직권보정대로 특허 등록까지 돼버린 거지. 근데 봤더니 그 직권보정이
신규 사항 추가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닌 사항. 이거 두 개 다 무슨 걸 의미하냐면 출원인이 원하지 않은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출원인 신규 사항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바뀌면 출원인 보호를 위해서 뭐 이제는 특허 등록됐으니까 특허권자겠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본다. 그것을 특허청에서 무효관주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신규 사항을 추가하거나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아닌 것을 건드리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본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심사기준 정리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무적 운영 사항은 이렇게 특허 등록되고 나서 그 특허권에 대해서 만약에 무효 심판이나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바뀐 거 말고 바뀌기 전 걸로 심판하고 침해 소송 그냥 진행한다.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무시한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직권 보정 범위 제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이건 의견서 안 냈을 때야. 이거하고 저거하고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에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재난사태, 이걸 예시한 그 대구 경북 지역이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허료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거. 감면은 그동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야. 이거는 되게 지역적인 실무적 내용이어서 다만 이제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만 하시죠. 재난사태, 특별 재난지역, 여기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회사 중에서 선정으로 정하는 요건, 뭐 이런 정도. 얘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오는 거지. 요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특허청에서는 이것도 저울질인데, 야, 불쌍한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게. 근데 안 불쌍한 사람들은 그건 내가 좀 혼내야겠다. 이렇게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움 있는 회사는 널 좀 할인해 줄게. 근데 이것만 사기쳐갖고 뭐 수수료 이렇게 할인받고 앉았네. 얘네들은 못되게 한번 해야겠다. 이걸 같이 만듭니다. 얘는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부당 감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짓으로 감면 사유에 해당하게 서류 꾸며서 감면을 받은 케이스예요. 예, 이거 외워두세요. 이제 우리가 최종 정리하면서 저런 거 한 번씩 보고 갈 건데 기간하고 그 곱하기 몇 배 이런 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 그거 숫자 바꿔갖고요. 특허청장인 막 이런 거 뭐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오면 문제 아닌데 처분의 주체 특허청장인 특허료나 수수료를 거짓으로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특허료나 수수료의 2배 이거 외우세요. 이거 갖다가 3배라고 나올 거야. 2배하고 3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128조 이따가 볼 건데 징벌적 개념에 따른 손해배상 징액 거기라 저 권리회복 신청 기억나세요? 특허료 1, 2, 4까지 안 냈을 때 2가 추납기간, 4가 보정기간이잖아. 2 또는 4 중 늦은 날까지 안 냈을 때 그것부터 3개월 이내 권리회복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또 몇 배. 이거 갖다가 2배 아니면 3배가 법조문에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라고 해서 2배하고 3배를 틀린 지문으로 나올 거야. 이거 분명히 그렇게 나온다고. 여기 2배. 그 다음에 산자부를 정하는 기간 이런 거 아직 하위 법령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개월인데 이런 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정해진 기간 동안 정말로 감면 사유가 있어도 감면을 아예 못 받게 한다. 2배만 좀 잘 외워두시죠. 심사 기준에서는 예시가 우리 뭐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미성년자나 이런 분들은 가격을 좀 싸게 해줍니다. 어린 친구가 열심히 했네 해갖고. 근데 이건 미성년자가 실제로 발명한 것도 아닌데 미성년자 이름으로 해놨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부당 수수료 감면 사유 또는 뭐 특허료 감면 사유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특허청에서. 그 다음에 이거 뭐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이거 여기 계세요? 그 누가 이의 신청하셨더라고. 여기 있어요? 그 12호 월말 모의고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사기준 강의에서 이게 최초 의견 제출 통지서에서 의견 제출 기간 내 취합 포기하면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요번에 12월 월말 모의고사에 제가 최초를 안 쓰긴 했어요. 그걸 또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 상당히 꼼꼼합니다. 네, 그래서 그 뭐 문제는 수정을 이제 했는데 어쨌건 그 포인트 잡아드릴게. 여기가 포인트가 2개라고 했어요. 여기 그림도 그려놨는데 이거 특허청 그림입니다. 종래가 국법이에요. 원래는 심사관님이 29조이랑 각호지의를 찾고 그걸 토대로 신진선악과 기재불비 이런 거절이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별리사 하면 제일 메인이 신규진보성이에요. 기재불비 이런 건 좀 사소한 거고 그 다음에 뭐 32조 이런 건 안 해요. 실무 나중에 신규진보성이 핫한데 그걸 위해서 심사관님이 29조랑 각호지의를 찾고 찾은 걸로 이제 신규진보성 거절을 통지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건수가 너무 급증을 해갖고 심사관님이 29조이랑 각호지의를 찾는데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하청업체예요. 전문기관이라고 우리 조문에 있죠. 거기서 29조랑 각호지의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거기서 29조랑 각호지의를 찾았으면 일을 한 거잖아. 수술이라는 건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노동을 했기 때문에 못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행기술 조사 결과 이게 하청업체예요. 여기서 일을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심사관님이 신규진보성 통지하는 게 거절유 통지인데 그 사이 여기서 출원을 취합 포기하면 못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거 하청업체하고 뭔가 싸운 거,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있는 것 같다고 했었죠. 지금은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어도 심사관님께서 그러니까 특허청 쪽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100% 반환해 줍니다. 이거 첫 번째. 과거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 이거 저 위에 그림은 하청업체 안 쓰고 심사관님이 29조랑 각호지의 찾아서 심사관님이 다 한 그림이야. 그러니까 여긴 100% 반환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는 하청업체 써서 심사한 경우고 그리고 여기는 안 된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심사관님께서 일을 하셨어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출원을 취합 포기하면 또 3분의 1을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저 의견 제출 기간이 이제 최초 거절 이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만 적용은 되는 거고, 그 두 가지입니다. 이 국법에서는 이 하청업체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관님 심사 전, 저게 저 조문에는 뭐 36조 6항 그 협의요구서 또는 63조 거절유 통지 이런 것들이 쭉 써 있는데 다른 걸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거절유 통지만 알아두세요. 뭐 저 협의 명령 이런 걸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그 심사관님의 심사 전에 출원이 취합 포기된 경우에만 반환됐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하청업체가 일을 했어도 심사관님 심사 전 그러니까 거절유 통지나 협의 요구서 그런 거 전에 출원이 취합 포기되면 전액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심사 후에라도 일정 기간 내에 이게 최초 거절을 통지했다는 의견 제출 기간 그때 취합 포기되면은 또 3분의 1이 반환된다. 그 첫 번째가 얘예요. 이걸 삭제했다는 게 과거에는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면은 못 돌려받았어. 그거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어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글쎄요. 뭐 지문 만들기 어려우면 이것도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출원을 취합 포기할 때 53조상 이게 변경 출원하는 거고 56조에는 이게 국내 우주했을 때 선출원이 취하간주 사유들이야, 얘네들이. 취하간주돼서 취하되는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심사 전에 취하간주 되면은 다 돌려준다. 이 내용인데 그게 여기 5호에만 써 있었는데 여기는 이하 2조 같다라고 해갖고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 5회 2에도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기간 내에 출원인 쪽에서 취하서나 포기서를 낸 경우만 반환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취하 간주되는 것도 반환된다. 그 소리고 여기도 이 기간 내 출원인 취하서나 포기서 내서 준 것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취하 간주되는 경우도 똑같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만약에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온다면 최초 거절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출원이 취하 간주된 경우 3분의 1 반환 못 받는다. 그럼 틀린 지문이라고. 취하 간주된 것도 똑같다고. 그게 이거예요. 이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지엽적으로 나오는 거긴 한데 요즘에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교수님들께서 그걸 연구하시니까 이게 취약 안주 사례. 여기서 이게 취하와 포기가 취하서 포기서 낸 것만이 아니라 취약 안주도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건 여담으로 잠깐 이제 치고 갈게요. 최종 정리니까. 여기 지금 조문에 포기간주는 없잖아. 포기간주가 등록료 안 냈을 때거든요. 특허료가 등록료 수수료잖아. 등록료 안 냈을 때 출원 포기간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등록료를 안 낼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포기간주는. 그래서 취약간주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문에. 심사 청구한 후에 다음에 속하는 경우 3분의 1. 이게 저 36조 6항 협의 요구서 그런 거 안 나와. 그 36조 2항 거절료가 있으면 36조 2항 거절료 통지와 36조 6항 협의 요구서 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거보단 요걸로 가면 돼. 거절료 통지 요걸로. 근데 여기 47조 1항 1호로 한정한다. 이게 최초 거절료 통지죠. (3분의 1) 저거는 갖다가 2분의 1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2분의 1이 그 심판에서 돈 돌려받는 거거든요. 심리종교라고 심교라는 라인 안 받으면 절반 돌려주잖아. 그거하고 헷갈려 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 3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는 문제를 5개를 못 만들어서 뭐 맨날 나오는 게 이쪽이에요. 절차. 특허청에서는 반환 사유 통지해 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출원인 쪽에서 반환 청구를 해야지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동 반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환 청구할 때 우리가 계좌번호 제출합니다. 특허청에. 반환 청구는 이거 반환 사유 통지 반환 앞서 3년. 우리 특허법은 전부 다 단기 소멸시효. 통지반환 앞서 3년 이내 반환 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 반환은 안 된다. 자동 반환은 지금 개정법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여담이에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특허청에서는 자동 반환을 개정법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아직은 입법은 안 됐는데 지금 이미 특허청에서는 계좌번호 사전에 받고 있어요. 제 계좌번호도 다 특허청에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제 계좌로 그냥 자동으로 줄 거예요. 왜냐면은 저거를 출원인들이 반환을 안 해간대. 그래서 특허청에 돈이 너무 쌓였대요. 그건 그냥 참고만 해서 알아두세요. 지금은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쓸데없는 겁니다. 심판사건 지원 인력 마련. 그 법원에서 하는 규정들을 싹 우리 심판에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법원에는 조사관, 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 판결문에 대해서 뭐 모순이 없는지,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쟁점들은 판결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는지 논문해주고 좀 해주는 거고, 대법원의 저런 조사관 연구원에 우리 심판관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법원 판결문이 대법원 판사님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거지. 그런 거를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 인력을 심판에도 두고자 규정을 마련했다. 이 심판원은 심판관님만이 아니라 심판관님의 심판의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마련을 했답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것도 법원에는 적시제출주의라고 해서 내년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들어가시면 민사소송법 공부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 하나예요. 이게 핵심 증거를 일부러 뒤늦게 내면은 특히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뒤늦게 내서 절차를 지연시킬 모양새를 취하면 그거 안 받아줍니다. 핵심 증거라 할지라도 그걸 적시에 제출을 해라. 적시제출주의라고 해요. 이게 왜 나오냐면 나중에 여러분 변리사 되셔도 뭐 볼 수도 있는데
힘 있는 회사들은 능력 있는 변리사를 많이 고용해서 자기가 질 사건도 질질 끌어갖고 실질적으로는 안 지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여담을 할게. 무조건 내년 시험지 나오니까. 이번에 판례에서 사실심 변론 종교를 정정 확정되면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그 판례 나오기 전에 특허권자가 질질 끌었다니까. 일부러 정정해갖고 무효 심판 있거나 침해소하면 파기해서 또 내려오고 재임사유 준하. 그럼 언제까지 끄냐면 존속기간 만료 임박할 때까지 끌어요. 그렇게 되면은 임박하고 나서 나중에 전국적으로 죽어도 특허권자 이긴 거라니까. 질질 끌면. 그게 너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법원이나 심판이나 질질 끄는 거 의도적으로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법원은 적시제출주의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제 심판에도 그대로 가져왔다. 이게 다 요 라인들은 법원에 하던 거 심판에 그대로 가져온 라인들이에요. 이게 소송하고 똑같이 맞추겠다는 거지. 이 국법은 심판 절차에서 주장 증거 제출 시기가 심리 종결 전까지만 아무 때나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 종결 임박해갖고 이제 내갖고 막 그 심리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현행법에서는 이에 개선을 위해서 민사소송법에 적시제출주의 규정을 도입을 해갖고 이거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특허법원에서 해봤다 그랬죠. 요즘엔 안 하시더라고. 또 그게 부릅니다. 불러갖고 당신은 저거 저 2달까지 내세요. 저 영부에서 좀 그러면 2달 반까지 내세요. 당신은 이거 받으시면 언제까지 내실 수 있어요? 한 달. 오케이, 한 달. 이렇게 날짜를 정해줘요. 그걸 이제 불러서 정해줍니다. 심판장이 날짜를 정해주고 그 날짜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망 뒤늦게 냈다고 안 받아주는 건 아니고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그걸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표현한 거예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뒤늦게 제출하면 이건 각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안 받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아줘 버리고 그건 무시하고 기존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로만 판단을 한다. 그런 뉘앙스. 근데 이거는 나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되게 애매해. 특허법에 이렇게밖에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심판사건의 적시제출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정도밖에 못 나올 것 같아. 어떻게 이거 민사소송법 규정을 낼 거야, 시험 문제.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긴 참 애매한 쟁점이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참고삼아 민사소송법의 규정도 가져왔습니다. 공격 방어 방법이라는 게 어택 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주장과 증거를 얘기하는 거고 디펜스 하는 사람의 또 주장과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고의 주장과 증거, 피고의 주장과 증거. 그걸 공격 방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내야 된다. 지연시키면 안 된다. 이게 판사님은 이게 이제 우리 심판에서는 심판장님으로 가는 거야. 처분의 주체. 판사님은 의견을 들어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내가 이거 부른다 그랬지? 특허법원은 초창기에 좀 불렀어요. 요즘에 안 하시는데. 그리고 판사님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초창기 하다 요즘에 안 한다 했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만약에 당사자가 기간을 넘긴 때에는 못 하는데 그게 정당한 사유를 내면 또 낼 수 있고 그게 요 밑으로 가는 거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 냈을 때만 문제를 삼는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연시키려고 안 내면 각하시켜갖고 그거를 참고 안 한다. 이렇게. 이건 참고적으로만 읽어보시고 민사소송법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문제 출제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법원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 조정이라고 해서 대학교 법대 교수님들도 하시고요. 뭐 은퇴하신 뭐 판사님 이런 분들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르신께서 이것도 책상 같이 돼 있어요. 거기서 좋게 너 취하하고 너는 그냥 얘한테 한 100만 원만 받아. 뭐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걸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1억을 걸었어. 그러면 1억 하지 말고 너 5천만 원 하고 넌 그냥 그걸로 끝내. 이걸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조정이라고 하는데 심판사건에도 조정은 있었지만 조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적어서 유명무실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시키려고. 이것도 지연방지입니다. 이거 지금 라인이 똑같아. 얘도 지연방지고 적시제출주의. 그 다음에 조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해도 지연방지야. 심판으로 가면 너무 늦어질 수 있는데
조정은 이거 3개월 안에 끝냅니다. 3개월 안에 이제 화해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심판 가지 말고 조정으로 해서 끝내라를 그동안에는 당사자가 요청해야지만 가는데 당사자가 이걸 이용을 안 해먹어서 이제는 심판장님께서 내려보낼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첨례 주체 문제로 아마 나올 수 있는 거지. 심판 위주의 분쟁 해결은 너무 오래 걸려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구법에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조정을 하는데 당사자가 이걸 몰라요. 우리 변리사들도 이거를 아무도 컨설턴팅 안 해주거든. 그래서 안 하고 있었다.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 심판장이 내려보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려가면은 심판사건은 중지가 되고요. 우리 정지가 중단하고 중지 있잖아. 그중에서 이 중지 때려버리고 3개월 이내 화해를 유도하고 어르신 나오셔서 좋게 하라고 하거든요. 3개월 안에 화해가 성립이 되면은 심판사건은 끝, 종료. 만약에 3개월 안에 화해가 성립이 안 되면 다시 심판으로 올라가서 심판 다시 시작.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처분의 주체, 심판장님이 내려버릴 수 있다. 심판장님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중지하고 조정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 회부한다가 보내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심판장님은 조정으로 보내버린 때에는 심판사건 기록, 이게 주장과 증거에 대한 서면들 제출했을 거 아니야. 그거 싹 다 보내주라고요. 그리고 이게 함부로 반출하면 비밀 누설죄 걸립니다. 공직자가 공직행위하면서 그걸 갖다가 누설에 그 걸리는데 반출해도 비밀 누설죄에 걸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재택근무하려고 집에다가 반출하는 거. 그 다음에 하청업체한테 일시키려고 하청업체한테 반출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조정시키려고 조정위원한테 반출하는 거. 그건 된다. 이게 반출. 이거 반출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 이거 내가 기본 강의에서도 했지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고 혹시라도 뭐 이런 조문도 봤냐 하면서 출제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조문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그 반출이에요. 반출이 문서를 저 밖으로 보내버린다면 반출하는 거예요. 네. 심판장님은 조정 절차가 조정 불성립, 이게 끝까지 싸운다는 거야. 하면은 중지 결정 취소하고, 저런 거는 알고 계시죠? 중단은 자동으로 멈추는 거고 수개가 됐을 때 시작하는 거고, 중지는 특허청이나 심판을 폭격 맞은 거 아니면 자동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중지 명령이라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멈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지를 또 명령을 취소해야 다시 진행이 돼요. 그건 중단과 중지의 차이점 하면서 우리 기본 강의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지 이제 취소해서 다시 재개하고, 조정이 성립되면은 심판 청구 취하 간주. 지저분하게 나오면은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취하 간주 말고 이상한 걸로 뭐 쓰실 거예요, 아마 이거. 뭐라고 쓰려나? 뭐 이상한 단어 나오면 또 틀린 점 찾아내세요. 조정 성립되면 취하 간주입니다. 뭐 기각? 이런 말 나오겠다. 그럼 바로 틀린 점 찾아내세요. 기각, 각하? 그런 거. 어떻게든 틀리게 만든단 말이야, 교수님들께서. 에이, 세상에 이거 3개월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 이건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빠른 기간 안에 조정을 진행을 한다. 그 정도 의미로. 저 법조문에 있는 내용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를 진행하다가 심판장님이 야, 이거 니들끼리 화해해라 하면 조정 필요하면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내려보낸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개월 안에 진행을 하는데, 성립이 되면은 취하 간주, 성립이 안 되면 다시 중지 결정 취소하고 재개. 저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났네. 이게 2021년 개정법 전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심리위원. 이것도 법원에 있던 거 심판원에 그대로 가져온 거. 법원에 있던 거 심판을 가져오는 세트 메뉴들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은 그 조사관이나 재판연구원님은 그쪽 소속 분들이신 거예요. 요거는 외부인입니다. 심판원 직원이 아니고요.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라고 보시면 돼. 기술적 전문가. 심판 전문성 강화 위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전문성 강화 위에, 내가 이거 뉘앙스는 개정법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술에 대해 물어보려고 증인 신문을 하는데, 증인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이 신청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야. 둘이 짜고 쳤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물어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찝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게 하려고 네가 데려오고 네가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데려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기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다. 그걸 위해서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심판장님께서는 심판 중 필요하면은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서, 참고로 이런 것도 지나가면서 나올 수 있겠네. 조정을 내려보내다거나 전문심리위원을 모시거나 다 심판장님이 처분해 주실 텐데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중간에 당사자 동의. 여기도 당사자 의견 받아야 됩니다. 나 이 사람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야, 이 사람 어때? 저거 저쪽하고 돈 먹는 사람이에요. 돈 먹는 사람은 우리 제약 분야에서는 키닥터라고 하거든. 저 임상 다 후원받는 사람, 후원자인데 저 사람 데리고 오면 그 공정성이 돼요?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 거야, 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당사자 의견을 들어갖고 모셔서 저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이런 쪽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지. 전문심리위원회 만약에 공정성이 우려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이분들도 제적 기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직자의 준해서가 저겁니다. 저분들은 심판원 직원은 아니에요. 외부인입니다. 하지만 준하게 봐서 비밀누설죄, 그 심판사건 얘기를 외부에다가 퍼뜨리면 비밀누설죄 적용하고요. 이거 뇌물죄, 돈 받고 저 유리하게 하면은 저거 형법 처벌됩니다. 이건 공무원들은 다 처벌되는 건데 이분들도 공모에 준해서 이렇게 하겠다. 다만 외부인이다 보니까 형량이 조금 낮았지. 그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주문, 심판장님은 이거 처분의 주체. 직권에 따른 결정. 여기 직권이란 말은 있지만 당사자 의견 듣고 하는 겁니다.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시험 모실 수 있다. 이거 모실 때는 당사자 의견 듣고 직권에 따른 결정하는 거예요. 전문심리학에는 뭐 저 돈을 좀 드리고 그 밖에 필요한 선 산재보령을 정하고 그 다음에 민소법 준용을 하고 여기요 제척 깊이 준용한다. 그 다음에 전문심리원도 비밀누설죄 적용을 하는데 다만 이분들은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낮아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이 금고라는 단어들이 딴 데는 없거든요. 여기에만 들어와 있거든. 형량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징역이나 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래 75335인데 여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내겠지. 이게 뇌물죄예요. 돈 받고 저 한 거 뇌물. 그거 할 땐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심판원 직원은 당연히 여기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분들은 공직자니까 뇌물죄가 당연히 되는 거고 이분은 공직자가 아니니까 조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심판원 직원으로 간주한다. 2021년 개정법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정법은 매년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행령 하나만 얘기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강의 시간에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좀 사소한 거여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선심사 사유가 추가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추가된 게 아니고 이따가 볼 건데 작년에 추가됐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여기에다가 특허법에 넣어놓고 코로나19가 이거 재난에 대응, 그러니까 치료제지. 재난 대응에 필요한 발명은 치료제 적극적으로 만들라고 장려하고자 우선심사 사유에 집어넣었다. 하고서 자세한 내용을 이번에 시행령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이런 거 내가 그냥 나라고 한 게 이거 뭐 자꾸만 하면 뭐 산자부로 정하는 막 이런 말 있죠. 이런 게 금방 안 정해요. 뭐 이런 건 나중에
개정이 된다고 그런 뉘앙스예요. 저 코로나19도 우선 심사에 특허법에 일단 넣고 자세한 내용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특별할 건 없어요. 61조 3호는 작년에 개정된 건데 여기가 이제 재난에 대응에 코로나19 같은 재난에 대응에 필요한 발명 그걸 대통령을 정하는 발명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거 란하면서 이제 요번에 들어온 겁니다. 감염병의 예방 관리 법률에 따른 의료와 관련된 출원 또 재난기본법에 관련된 제품과 관련된 출원 뭐 다 의료 제품들이라 보시면 돼요. 재난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님이 야 이거 좀 만들어봐라 라고 공고한 출원. 뭐 전반적으로 재난에 필요한 물건에 관한 출원 이를 보시면 되는데 그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저분하게 나온 게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직접 관련된 출원. 이거 갖다 간접 관련이라고 이상한 문제 나온 적 있었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잠깐 맨 뒤로 가면 제가 거기도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뭐 나중에 천천히 책을 보시면 되고 요게 특허법 시행령에만 들어오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심사 사유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으로 이거 하나 더 집어넣었어. 재난에 필요한 발명. 이건 책에 안 써 있을 거라고. 요게 시행령이 요번에 개정됐으니까. 실용신안에는 시행령 5조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시행령 9조에 요번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중에 보시면 돼요. 제가 다 요 뒤에다가 정리해놨어. 최종 정리라는 게 다 뭐 하나 정리하는 거니까 이거 예제 문제 제일 뒤에 있어요. 이거 실용신안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예제 문제 마지막이 WTO 조약 문제고 그 바로 앞이 실용신안 문제인데 거기 정리되어 있는 표고 얘네 페이지 수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종 정리 책 보시면은 뒤에 예제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따로 지금 페이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제 문제 우리 내일 몇 개 이제 골라서 볼 건데 거기에 추가가 돼 있는데요. 비밀 누설죄 구분해 놓은 거. 그 전문심리위원. 페이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허청하고 심판원 직원하고 하청업체 직원, 그 다음에 과거도 포함이야 직원이었던 사람, 그분들은 75335에서 친비 허가비하고 5회 걸리는데 5천만 원하고 5년. 근데 외부 인원인 전문심리위원 같은 경우는 2년하고 1,0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뭐 금고라는 단어가 들어. 금고에 대해서 우리 형벌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가지 마자고요. 2년 1,000만 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